직관적으로 스카이 가는 애들 뭐가 다른가, 그 DNA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DNA도 물론 중요해요. 예를 들면 체육적인 능력이 타고난 애들이 있잖아요. 뭐 근력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맞아, 쟤는 피지컬이 다르네, 운동 잘할 것 같은 피지컬이야. 근데 공부는 그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DNA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일리가 있어요. 체육 잘하는 DNA, 음악 잘하는 DNA, 손감이 좋아서 미술도 잘하는 DNA 다 있어요. 공부도 물론 DNA가 있습니다. 책 읽는 게 힘들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읽어서 이해가 되는데, 그런 애들도 있는데 많진 않아요. 예를 들면 체육 되게 잘해서 전공자로 가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공부도 DNA가 타고나기를 되게 좋아가지고 물 흐르듯 매우 힘들지 않게 공부를 잘한 친구도 있지만 소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3%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는 노력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을 봤을 때는 공부 DNA가 분명히 타고났어. 공부를 못할 수 없는 DNA 조합이에요. 부모님 두 분 다 공부를 되게 잘하셨고 되게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DNA 조합이 공부를 못할 수 없는 조합인데,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너무 바쁘셔서라든지 아이의 공부 습관 잡아야 되는 시기에 이거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이게 발현이 안 된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예를 들면 학력이 높지 않아요. 전문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평범하세요, 봤을 때. 그런데 아이가 굉장히 뛰어난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특목고에서 종종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DNA 상으로는 그렇게 공부를 잘할 이유가 많지 않아 보여.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지? 고교 학점제라든가 내신 5등급제, 2028년 통합형수능까지 교육제도가 되게 급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매일 변수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와중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제시하시는 로드맵도 다 너무 제각각인데, 만약에 작가님이 지금 성적이 중위권 정도인 중1 자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신다면 무엇에 좀 올인하는 게 가장 영리한 합격 전략이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중1인데 중위권이라 함은 한 반에 이제 평균 25명이 있기 때문에 반에서 한 12등, 13등 정도 하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부모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는 학교 수업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 그 다음에 내신 5등급제로 바뀌었고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는데, 바뀐 입시 정책 하에서 이 친구를 왜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고교 학점제의 취지는 고1 때까지는 아이들이 시간표를 짤 게 없어요. 왜냐면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중점으로 해서 고1은 다 커리큘럼이 동일해요. 근데 고2, 고3으로 올라갈수록 진로 선택 과목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지도 그러하고 아이가 내가 대학 때 어떤 전공을 하고 나중에 이런 직업군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선택 과목들을 선택하면 되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진로 설정이라든지 자기가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조차 감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학교에서 하는 생활들을 온전히 집중해서 올라가야 고교 학점제 취지에 맞게 고2, 고3 때 본인이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9등급제에서는 상위 4%만 1등급을 줬다면 이제 고교 내신 5등급제에서는 상위 10%를 1등급을 주잖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을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등급 안에, 상위 10% 안에, 즉 250명 학교라면 한 학년이 전교 25등 안에 들어오는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을 때도 내신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출제자인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형 수능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고2로 올라가는 친구 이하 전부 통합형 수능을 보게 되는데, 이 통합형 수능이라 하면 이제 선택 과목이 없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국어를 해도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수학을 하더라도 확률과 통계, 그 다음 미적분, 기하 선택이 있었고, 과학탐구도 물화생지 원투 8과목 중에 선택을 했고, 사회탐구도 9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는 구조였는데 선택하는 게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의대를 지망을 하든 음악, 미술, 체육으로 대학을 가든 모두 동일한 수능으로 시험을,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가 요즘에는 시험 문제가 다 수능형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수능 공부를 하는 맥락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합형 수능을 잘 보는 것도요, 수능 공부를 내가 모의고사 연습을 해서 따로 공부하는 맥락도 있지만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내가 학교 수업을 정교과를 열심히 듣고 수능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통합형 수능을 잘 보려면 학교
수업을 전교과를 골고루 열심히 듣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3년 동안 이 연습을 해오지 않으면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갑자기 애가 열심히 듣기는 어려워요. 중학교 수업 시간은 45분이고 고등학교 수업 시간은 50분이고 중학교는 평균 6교시 정도 수업을 하고 고등학교는 평균 7교시 정도 수업을 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학교 수업을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니 더 길어지는 수업 시간, 더 많아지는 수업 시수, 고등학교 수업을 온전히 집중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중1, 중위권 성적이면 학교 수업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거를 인지하시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전 수업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 수행평가를 스스로 어떻게 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쭤볼 거는 서울대학교가 2028학년도부터 SNU 역량평가 면접이라는 걸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제2의 본고사 변화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순히 암기형 공부로는 의대, 스카이 문턱 넘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컨설턴트로서 보시기에 이러한 대입의 흐름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학생의 역량이 무엇일까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의 변화를 앞두고 암기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미 암기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암기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내신도 그러하고 수행평가도 그러하고 수능의 난이도도 그러하고 이건 단순히 암기로 커버되는 시험이 아니고요. 통합적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문해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순 교과 지식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이고 2028학년도 SNU 역량 면접이라 함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학생을 심층적으로 다면 평가하겠다. 학생의 역량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면 평가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원하는 건 학생 주도적인 대답입니다. 즉 학생마다 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마다 대답이 다 다양할 수 있거든요. 학생 주도적인 대답을 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또 꼬리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런 역량들은 사실 단순히 뭐 암기한다든지 외워서 말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접했을 때 문해력을 통해서 무엇을 물어보고자 하는지 질문을 들었을 때 질문을 던지는 면접자가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풀어서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 논리적 말하기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서울대 면접을 보면 크게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3가지 면접을 내겠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창의적 문제 해결 면접, 두 번째가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 세 번째가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입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은 이런 면접으로 SNU 역량 면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균형 전형과 기획 균등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기반 면접을 보기는 보는데 심층 역량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학생들에게 표면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심층적으로 이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깨달았고 어떤 성장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다각도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전형에 있어서 이 면접의 종류도 더 다양해지고 질문도 이제 탐침 질문을 하겠다. 표면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말 이 학생의 탐구력을 관찰할 수 있는 뾰족한 질문들을 던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대입의 변화의 트렌드를 보아도 이거는 표면적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기계적으로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말 교과를 하나 배우더라도 내가 정말 주도성을 가지고 이 단원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고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고 이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관련된 책들은 무엇을 찾아보고 더 깊이 있게 어떻게 탐구할 건지 정말 학생의 주도성이 저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도성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스카이 멘탈 키워드들이 어느 정도는 다 주도성이랑 좀 연결이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스카이 멘탈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카이 멘탈 저자로서 질문을 드린 것도 있고 컨설턴트로서 질문을 드린 것도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학부모로서의 질문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스카이에 가려면 아이가 스카이 멘탈을 장착하는 것만큼이나 사실 부모의 멘탈이 단단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학원과 유행 혹은 주변 엄마들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부모만의 중심을 갖추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학부모님들을 많이 뵙다 보면은 그러니까 주변에
주변에 뭐 선배, 엄마들, 선배 아빠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입시가 이렇게 바뀐대, 이래서 불리해졌대, 막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일반고를 우리 애가 다니고 있어서 불리하고 고교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9등급제는 그래도 2, 3등급도 수시에 어디 써볼 만한 데가 있었는데 이제는 1등급이 아니면 끝이래. 그래서 불리하고, 우리 아이가 진로 선택 과목을 하는데 수강생이 너무 적어서 등급이 안 나와서 불리하고 등등, 우리 아이가 처한 입시 환경이 너무 불리하다고만 다들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동급생이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똑같이 평가받고 똑같은 입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불리하다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불안도와 걱정이 더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입시 정책이 바뀌는 걸 봐도 결국에는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그 세 가지 현실적인 조건은 늘 동일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고등학교 내신 성적, 두 번째가 학교생활 기록부, 세 번째가 이제 수능 성적이거든요. 어떻게 바뀌어도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려면 이게 또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스카이 멘탈의 6가지 조건,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와야 대입에서 실전에서 딱 필요한 요 세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모님들이 불안하고 너무 많이 흔들릴 때 내 아이가 처한 조건이 불리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맞는 정책, 어떤 입시 정책을 파악하고 그 본질을 꿰뚫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내가 부모로서 내 아이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훨씬 더 먼저 챙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은 평소에 강연이나 SNS 활동 등으로 많은 학부모분들과 소통을 하고 계신데 여러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진행하시다 보면 그런 게 눈에 보일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이런 것들, 그거 하나만 바로잡아 주신다면. 그거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동시에 하시는 착각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수능이 치러졌잖아요. 이제 2026학년도 수능이 되게 어려워서 이제 불수능이었고 난이도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되게 많기도 했는데, 난이도 자체도 물론 너무 어려운 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수능을 치고 나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평소 대비 너무 어이없게 수능을 못 봤다. 근데 100명 중에 한 97명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너무 사례들을 많이 보니까 100명 중에 97명이나 왜 저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할까? 사실은 보면은 아이들이 약간 조작된 기억을 갖고 있어요. 이제 고3은 모의고사를 5월, 8월 빼고 다 치거든요.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이제 쉬는 맥락. 8월은 너무 더워서 모의고사를 안 보고 3, 4, 6, 7, 9, 10 모의고사를 보고 11월 수능을 봐요. 근데 3월 달에는 영어가 잘 나왔어. 4월 달에는 수학이 좀 잘 나왔어요. 6월 달에는 국어가 좀 잘 나왔어요. 7월 달에는 탐구가 좀 잘 나왔어요. 아이들이 인식하는 자기 수준은 각 월별로 잘 본 과목들을 조합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영어 2등급은 되고 수학 2등급 되고 탐구 3등급은 못해도 나왔고 이러는데 수능이 왜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조작된 기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못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착각을 통해서 내가 수능이 너무 어이없게 안 나왔다라고 그 착각. 근데 아이의 말을 부모님이 또 고지고대로 믿으시죠. 아이가 얘기를 하니까 100명 중에 97명이 그렇게 반응하는 걸로 봐서 수능 난이도가 절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당연히 평소보다 못 보는 건 맞는데, 근데 또 아이들의 공부하는 패턴을 보면은 실제 고3 애들이 수능 치기 전까지 수능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왜냐면 평소에는 이제 내신 시험 공부를 할 게 많고 중간중간에 수행평가하고 뭐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들하고 보고서를 쓰고 하다 보니까 바쁜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애들이 고1에서 고2 넘어가는 겨울방학 2달, 그 다음에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겨울방학 2달, 그 다음에 수시원서 접수가 9월 첫째 주인데 수시원서 접수하고 나서 수능까지 딱 2달.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한 거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공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수능에서 그만큼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이 실력에 비해서 수능을 어이없게 못 봤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수능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시험이에요. 정말 고난도 시험이고 통합적 사고력을 요하기 때문에 1, 2년 훈련한다고 될 일도 아니거든요. 3년 내내 정말 틈이 날 때마다 수능 공부를 방학 때만 하지 말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사이에 애들이 많이 놀아요, 생각보다. 그런 틈틈이 수능 공부의 중요성을 고1 들어갈 때부터 미리 이거는 뭐 1년에서 될 시험이 아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시험이다라는 걸 미리 인지하고 항상 수능 공부를 병행하면서 가야 수시로 대학을 붙고 싶어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들 우리 애가 머리는 안 나쁜데 성적이 유독 좀 안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입시 전문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엄마로서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머리는 안 나쁜데 성적이 안 나온다 점점점은 부모님의 어떤 안타까움, 내가 해결 방법을 모르겠다, 막막함도 좀 느껴지긴 하는데 응원을 하라고 했는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머리가 안 나쁜데 성적이 점점점 안 나오는 건 공부를 안 해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를 진짜 많이도 아니고 학교에서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거로 만들고, 학원을 요즘 안 다니는 애들이 없잖아요. 학원을 가서 집중하고 학원에서 배운 거 복습하고 학교 학원 숙제랑 수행평가 똑바로 해가는 이것만 딱 해도요 성적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아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에 너무 관대한 것도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뭐 아이가 알아서 하겠지?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이 양치를 할 때 부모님이 꼼꼼히 닦아주는 거랑 아이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했을 때 설렁설렁 하는 거랑 부모님이 치실까지 하고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아이가 문해력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부모님의 개입이 아니고 부모님의 관심을 바탕으로 한 루틴 잡기, 습관 잡기가 꼭 필요하거든요. 꼼꼼히 뭔가를 터치를 해주는 구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부모님 피곤하시잖아요. 저도 맞벌이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서라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안 하는 거. 응원하라고 했는데 응원을 하자면 저도 엄마니까, 그 맞벌이 엄마니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릴수록 내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으므로 힘을 내보자. 공부 체력 말씀드렸는데 저는 육아에도 체력이 너무 중요하다. 육아 체력이 안 되면 부모님이 짜증부터 나거든요. 그런 것도 알아서 못하냐, 이제 이런 비난, 이제 이런 것부터 나는데 체력을 잘 갖춰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서포트 해줘보자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직관적으로 스카이 가는 애들 뭐가 다른가, 그 DNA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DNA도 물론 중요해요. 예를 들면 체육적인 능력이 타고난 애들이 있잖아요. 뭐 근력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맞아, 쟤는 피지컬이 다르네, 운동 잘할 것 같은 피지컬이야. 근데 공부는 그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DNA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일리가 있어요. 체육 잘하는 DNA, 음악 잘하는 DNA, 손감이 좋아서 미술도 잘하는 DNA 다 있어요. 공부도 물론 DNA가 있습니다. 책 읽는 게 힘들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읽어서 이해가 되는데, 그런 애들도 있는데 많진 않아요. 예를 들면 체육 되게 잘해서 전공자로 가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공부도 DNA가 타고나기를 되게 좋아가지고 물 흐르듯 매우 힘들지 않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소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3%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는 노력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을 봤을 때는 공부 DNA가 분명히 타고났어. 공부를 못할 수 없는 DNA 조합이에요. 부모님 두 분 다 공부를 되게 잘하셨고 되게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DNA 조합이 공부를 못할 수 없는 조합인데,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너무 바쁘셔서라든지 아이의 공부 습관 잡아야 되는 시기에 이거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이게 발현이 안 된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예를 들면 학력이 높지 않아요. 전문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평범하세요, 봤을 때. 그런데 아이가 굉장히 뛰어난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특목고에서 종종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DNA 상으로는 그렇게 공부를 잘할 이유가 많지 않아 보여.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지? 이유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보면 기본적으로 되게 자기 거를 책임감 있게 잘해요. 성실성. 부모님이 예를 들면 전문직은 아니지만 자기 직업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로서의 자기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거를 아이들이 보고 잖아요. 정말 그대로예요. 그 부모님의 성실성, 책임감, 그 환경에서 나를 정말 사랑으로 최대한 서포트해주는 그 마음, 그거를 다 읽는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걔들은 진짜 학교 생활 충실이에요.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고마운 기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가정을 보면 책도 넘쳐나, 학원도 넘쳐나, 진짜 자원은 넘쳐나는데 애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또 환경이 다 받쳐준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DNA라고만 말하기에는 너무 다양합니다. 저는 선천적인 거 반, 후천적인 거 반이라고 봐요. 멘탈은 부모님의 영향력이 너무 중요해요. 부모님이 사고하고 부모님이 행동하고 부모님의 생활 습관, 이거를 아이들이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부모님이 어떤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부모님으로서 훌륭한 그거 있잖아요. 한 인간으로서, 한 인생의 선배로서, 이 아이의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정말 도리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 훌륭함, 그게 훨씬 더 아이의 태도와 멘탈을 형성하는 데는 되게 중요하다.